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제 쉬웠습니까? 쉬워도 교만하면 안 되고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고 그냥 틀린 거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인데 지금은 업무 관련 범죄, 사기, 배임, 횡령,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포함입니다. 집행유예 제외가 아니고 집행유예 포함.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 취소됩니다. 업무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2번 양도대여 자만 처벌받았는데 이제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도대여를 알선한 경우도 양도대여 자뿐만 아니라 양도대여를 알선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등록증 다 마찬가지죠. 등록증 양도대여, 자격증 양도대여, 그리고 양도대여 알선한 자, 양수대여 받은 자 모두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자, 답 4번입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의 범위에 무등록 중개, 개업공개사의 거짓된 은행, 명의대여, 그 다음에 허위 거짓 신고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틀린 것 답 4번입니다. 최근에 신설된 내용은 100만 원 과태료는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부 500만 원이고요. 원래 옛날에는 개인은 100만 원, 법인이나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이었는데 보조원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도입됐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중개대상물, 중개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중개상물이죠. 중개상물이 저당권도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그것을 업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중개업이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은행 융자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는 것도 중개업이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0.9%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고 지금 보통 0.3% 정도 대출 커미션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에 해당되고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될 수가 있다. 중개행위가 이게 뭐냐면 컨설팅 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고 중개는 많이 안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검사가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몇 번 하기는 했잖아 이러니까 예, 몇 번 했는데요. 그럼 몇 번 직업적으로 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에 해당될 수 있다. 컨설팅 위주로 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중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쉽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입니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이다. 맞습니다.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관적, 무조건 X,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말은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다. 손님 입장에서. 따라서 주관적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실장이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걸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중개행위이므로. 그 사장이 내가 직원 보고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거는 주관적 생각이고 객관적, 손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손님이 그 직원 얼굴을 보고 맡긴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것이니까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주관적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중개행위에는 개업공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에 의해서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개행위에 해당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사고인 경우. 이게 5번 판례는 뭐냐 하면 공동중개,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돼서 거래가 성사됐다면 그 공동중개에 관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판례가 중개행위에 해당되니까 중개행위에 안 되면 손해배상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 명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는 게 더 좋겠죠. 왜냐하면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지금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목적,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지금 앞에 있는 파트들입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 중개상물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상물이고 입주권이라고 하면 입주권은 중개상물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입주권에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다. 그 다음에 영업상 비품, 노하우 이게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중개대상물 아니고요.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죠. 당첨, 추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다.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이게 당첨, 추첨 이런 거는 청약 통장이잖아요. 분양 관련 증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상물 아닌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그럼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다. 개업 공개사만 할 수 있는 게 중개상물이다. 옳은 것입니다. 4번 옳은 것인데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입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는데 휴업기간 변경신고, 재개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그래서 X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신고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가 10일이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4번이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는 게 법에는 없거든요.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이란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완벽하게 내려면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기출문제 자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이라는 말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란 의미라고요. 이 문제 지문에서의 의미는 실제 등록관청은 무조건 법조문 법제구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기출문제 지문에 이렇게 출제됐다. 4번 지문이.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등이고요.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연수교육이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중개실무교육이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암기 프린터 53번에 있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개설 등록 기준인데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본금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정 설정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요. 자본금은 지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인데 이 5천만 원 이상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2억 원 X죠. 보정 설정 금액이 2억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이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6가지는 겸업해도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만을 X입니다.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알선도 가능합니다.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분의 1이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5번이 정답입니다.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만 개업 가능하죠. 사용권 확보니까 건물주 아니라도 남은 건물에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되는데 2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암기 프린트에 1월 다 정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대장뿐만 아니라 등록증 교부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전산화해야 된다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다 뜹니다. 그 공무원이 보고 있는 컴퓨터에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 교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X네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54번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이 바로 행정처분에 필요한 절차죠.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가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요건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암기 프린터 54번에 동그라미 6번, 7번 맞나요? 네, 맨 밑에 6번, 7번에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5일 이내 보고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은 딱 여기 한번 나오고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구역 지정 공고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 번 더 나옵니다.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번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받고 나서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1년 넘으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게시해야 될 것 등수사보자 이렇게 암기했는데 답 1번이죠. 실무교육 수료증,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게시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올해 1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소공이 있을 경우 소공 자격증도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 게시해야 되겠죠. 주된 사무소는 등록증 원본이 되겠고요. 등수사보자 같이 시작. 등록증 원본 등록증인데 법인이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중개보 수요일표, 사업자 등록증, 보정 설정 영명 서류, 자격증 원본, 등수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게시 안 해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인 취직할 수 없는 것 했는데 부정행위 하면 5년 동안 시험만 못 볼 뿐이지 취직은 가능합니다.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고요. 법제 10조 암기 프린터 31번 개공 등의 결격 사유 12가지가 있는데 31번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집행유예는 이 법이고 저 법이고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라고 했죠. 집행유예 올해 받겠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지나야 되니까 1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결격 사유죠. 취직 안 되고 개업 안 된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증도 딸 수 없습니다. 3년은 암기 프린터 46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입니다. 부정행위하면 시험만 못 볼 뿐이지 부정행위해도 취직은 가능하다. 물론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뭐 공무집행방해라든지 업무방해죄나 이런 걸로 뭐 징역을 받았다, 금고를 받았다 이런 말이 없는 한 취직 가능하다고요. 자, 9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3개월 초과하는 경우만 신고해야 되니까 3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 안 하고 해도 됩니다.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지만 임신, 출산,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등록 후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해야 된다. 틀린 것 답 4번입니다. 휴업,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4번은. 그래서 무조건 문제를 어렵게만 내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 실제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했다고요. 5번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의 폐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휴업 6개월 한다 해놓고 5개월 만에 재개 신고해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휴업 6개월 한다 해놓고 그 기간 중에 그냥 폐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죠. 스스로 한 거니까 4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임대차 신고사항이 아닌 것. 이건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는데요. 답은 1번입니다. 1번. 비업 요거 하나만 아닙니다. 비업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한번 틀리보고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틀리보라는 이야기인데 즉 결론은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공에게 의무가 없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공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임대차 신고나 해제 신고는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기출문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서에 기재될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정답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이었습니다. 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지 개업공개사가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 1번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자, 여기 11번 이거는 뭐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암기 프린터 9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거래 예정금액이 아닙니다. 거래 예정금액은 시세죠. 계약서에다가 시세를 적을 필요 없잖아요. 실제 거래 금액을 적는다고요.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하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하고 이런 건 해당되죠.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고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것도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 9번 13번 요 4개를 암기하면 2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개입니다. 니은, 미음, 시옷 요 3개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암기 프린트 9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암기해야 되겠습니다. 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이의서식 기재사항이 아닌 거 되는데 이의사항 2 기재사항이 아닌 게 4번이 답입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1이 주거용, 3이 토지죠. 1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민간임대 등록 여부 1, 2의 서식에 기재됩니다. 1, 2의 서식.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용도, 지역, 지구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일지구 요거는 1, 2, 3의 서식에 기재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4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요약집 154페이지 한번 보세요. 맞는지 154페이지 빨리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가 154페이지 153 그거 있네. 그거 뭐 몇 페이지에 지금 보고 있는 거? 예? 예, 그거 몇 페이지냐고요, 그게. 157? 예, 157 바로 펴놓고 157페이지에 있네요. 157페이지 요약지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서식에 있는 대로 보고 답해야 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왜 비선호시설은 1, 2만 하고 1, 3에만 하고 2의 서식에는 안 하냐 이렇게 물으면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서식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즉 장사하는데 우리 학원 같으면 비선호시설 옆에 장례식장이 있어도 크게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만 많이 오면 식당 같은데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3번입니다. 겸업 제한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있습니다.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 없죠?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하면서 중개업을 하는 것은 공무원법에 저촉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못 가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는 한 이중직업 가져도 됩니다. 개인은. 자, 2번이 답이네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 모든이 X입니다. 시험에 모든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극한 단서가 들어가면 그건 80% 이상 X입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내리는 부칙 개공 소위 중개인은 안 되죠. 모든 개공 가능하다 해서 X입니다. 암기 프린트 24번 맨 밑에 적어놨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 자, 그 다음에 법인은 이 사업체 소개할 수 있는데 개인도
당연히 그 6개 법인이 할 수 있는 6개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죠. 그 이삿짐 소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가능한데 이삿짐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법인은 안 됩니다. 개인은 가능하다고요. 개인교육공개사는 답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분양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법인, 개인교육공개사 다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 이렇게 적어놨는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그건 주택법에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명시해 놨습니다. 정비사업자 이런 걸 규정해 놓고 있다고요. 그 시험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 아닌 것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그냥 주택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해야 돼요. 법인인 경우. 구체적으로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사업계획 대상이면 아예 못하니까요. 주택법에 의해서. 법인이 겸업제한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겸업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규정을 둔 이유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실제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이게 등록 취소가 엄청난 타격이라고요. 만약에 분사무소 한 250개 시군구별로 하나씩 해서 한 250개, 200개 넘게 분사무소 만들어놨는데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도 다 문 닫아야 되죠. 그래서 외국 법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서 항의한다고 이게 왜 우리 못 들어오게 이러냐 하니까 외국 법인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다. 우리가 뭐 차별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 중개법인이 대형 법인이 없다고요. 뭐 예를 들면 삼성물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랜드마크 빌딩이 없습니다. 홍콩만 가도 그 나라에서 홍콩에서 최고 큰 회사가 중개법인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형 법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개인, 영세한 개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데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틀린 것입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1번 공인개업공개사가 이 법에 대한 한 건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라는 행정처분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행정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은 징역벌금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도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행정형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래정보사업자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형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등록관청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1번, 2번에 있는데 2번입니다. 2번, 38번. 암기 프린터 38번에 1번을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죠. 근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직원을 2개월 이내에 해고 안 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등록할 수 없다. 틀린 것 5번이 틀렸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동그라미 8번에 보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사망, 해산,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 요 3개로 인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합니다. 몇 년 지나면 벗어납니까?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죽으면 끝이죠. 영원히 못 벗어나죠. 그러면 법인이 해산돼 가지고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개인 이름으로 취직하거나 바로 개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시험에 출제됐고, 요거 해산. 사망하면 영원히 못 벗어난다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죽고 없는 사람이 근무할 일은 없으니까 이거는 시험에 아직 안 나왔고요. 자, 그 다음 결격 사유, 요거는 많이 출제됐죠. 파산 선고받으면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그럼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취소돼도 결격 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합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취소된다고요? 등록이 취소됐다고 곧바로 자격이 취소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등록만 취소되고 자격 취소 안 됐으면 3년 있다가 다시 등록하면 되잖아요. 그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 오늘이 2023년 오늘이 9월 며칠이에요? 13일. 오늘 자격 취소됐습니다.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관청은 자격 취소했다고 시도의사가 등록관청에 알려준다는 말 없죠.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안 알려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1년에 2번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대. 그 공무원이 보는 사이트에 사이트 이름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더라고. 자기들만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보면 다 모든 행정처분이나 뭐 이런 거 가태료나 이런 게 다 뜬대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확인한다더라고요. 기존에 중개업하고 있는 분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파산 선고 받았다고 누가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온대요. 그래서 자격 취소된 거 모르고 있다가 한 6개월 만에 한 번씩 하니까 한참 있다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2월 14일 날 자격 취소됐으니까 이제 결격 사유니까 등록이 취소됐다고요. 그러면 언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냐고요. 지금 자격 취소돼도 3년 지나야 된다는 말이 있고 등록 취소돼도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다 3년 지나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1번이라고 치고 이게 2번이라고 하면 1번이면 3년이면 2024, 5, 6, 26년 9월 14일 날 벗어나냐. 시험에 12월 14일, 여기 14일 날 벗어나냐, 13일 날 벗어나냐, 15일 날 벗어나냐, 즉 초일 산입이냐 불산입이냐 이런 관점으로 출제된 적 없어요. 그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원래 기간 계산할 때는 이건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민법의 법리를 따른다고요. 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규정을 따른다고요. 민법에 보면 연령이라든지 형기라든지 이런 거는 초일 산입이에요. 왜냐면 미성년자는 나이 먹고 싶어 하냐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그날 태어난 날 포함해 준다고요. 형기도 형기. 교도소 사는 거는 빨리 지나가는, 교도소 3년 살면 그냥 밤 11시 57분에 잡혀 들어가도 그날 하루 살은 걸로 된다고요. 그리고 출소할 때는 언제 출소해요? 두부 먹고 밤 12시 되면 출소하더라고요. 요즘 밤 12시 넘으면 출소돼요. 그럼 그날 12시 1분만 돼도 그날 하루 살은 거예요. 안 좋은 거니까 형기. 그러면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그날 쳐준다고요. 이런 거는 그날 초일 산입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불산입이에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3년이라는 건 결론 이게 1번, 2번 언제 벗어나냐고요. 오늘 자격 취소됐는데 자격 취소된 걸 모르고 있다고 등록관청에서는 경기도의사가 취소하고 이천시장한테 자격 취소했다고 안 알려주잖아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해 보니까 자격 취소됐네. 그럼 6개월 후에 등록 취소될 수도 있고. 근데 12월 14일 날 등록 취소됐다고요? 그럼 등록 취소된 날부터 3년 지나야 된다. 자격 취소부터 3년 지나야 된다. 원래 결격 사유가 12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다 해당되면 맨 마지막 끝까지 벗어나야 완전히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거죠.
결론. 그럼 이거 답 뭐냐고. 이거 1번, 2번 언제 벗어나냐고요. 언제 벗어나요? 2번? 공부 최고 잘하는 언니가 2번이라고 했는데 다시 바꾸려면 바꿔요. 2번으로. 그 맞아요. 1번 맞았어요. 1번 맞았어요. 1번이에요. 1번 답. 1번이 답이에요.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되면, 이게 결격 사유잖아요. 결격 사유. 결격 사유로 인해서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 안 한다고요. 그냥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만 지나면 취직해도 되고 다시 자격증을 취직을 해도 된다고요. 자격증은 없으니까 등록은 자격증을 땄다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번이 답이라고. 1번. 원래 여러 가지가 다 합해지면 마지막 끝까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예외를 적어놨잖아요. 결격 사유인 경우는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복권만 되면 된다고요. 피승연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한정 후견 종료 심판만 받으면 등록 취소되고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렸다고요? 그러면 등록 취소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다시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구하면 또 개업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